안녕하세요. 오늘 낭독해드릴 에세이는 밥냄새 맡은 나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밥냄새 맡은 나무. 옛날 어느 시골집 마당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는 그 집 선대 때 심은 나무라 100년도 더 된 나무다. 그런 나무가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늘 밑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무는 더 많은 그늘을 만들어 집을 그늘지게 했다. 집주인은 더는 나무를 그냥 둘 수 없어 나무를 베어내기로 했다. 오랜 세월 마당에서 그 집 가족과 함께했던 나무라 주인은 맨 정신엔 뵐 수 없어 술을 마시고 그 나무를 베어냈다. 그 후 마당은 환해졌지만 뭔지 모를 휑한 분위기가 마당에 감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주인이 늦은 시간 귀가하는데 나무가 있던 자리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것을 본 주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그 집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세상을 뜨고 말았다. 주인은 그 나무를 베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를 하였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텃밭이 있는 마을 아주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다. 6년 전 뽕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컨테이너방 바로 뒷곁에 꽂았는데 그 나무가 생각외로 너무 잘 자라 밑동이 엄청나게 굵어지고 가지 또한 지붕 전체를 다 덮을 정도가 되었다. 여름이면 시커먼 오디가 바닥에 쌓일 정도로 쏟아졌다. 미처 죽지 못한 오디는 쌓여서 썩어갔다. 그걸 본 아주머니가 빨리 저 나무 베어내란다. 나무가 더 굵어지고 커지면 그땐 베어내기 힘드니 지금 베어내야 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부터 밥냄새 맡은 나무는 함부로 베는 게 아니여. 밥냄새 더 맡기 전에 베어야 해 하신다. 밥냄새 맡은 나무라. 아주머니 말씀에 의하면 집 가까이 있는 나무는 밥냄새를 맡고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에 영혼이 깃든다 했다. 어쩐지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다. 어린 나무에서 100살이 되는 동안 그 집 마당에서 자란 나무가 밥냄새를 맡는 건 당연하다. 즉 그 집에 삼시세끼 끼니의 냄새를 맡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냄새만 맡고도 나무는 오늘 메뉴가 뭔지 알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밥냄새를 맡은 나무라 하지만 실상은 그 집 식구들과 같이 밥을 먹으며 자란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면 그 밥냄새는 나무의 구석구석에 배어 나무의 숲이가 되고 나무의 수액이 되고 나무의 열매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오래된 나무는 마당과 뒷란에 서 있는 그 자체로 가족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 나무를 베어내는 건 가족 하나를 베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집 가까이 나무를 심을 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내 어린 시절에도 우리 집 뒷란에는 나무가 있었다. 두 그루는 감나무였고 한 그루는 바로 뽕나무였다. 나하고 뽕나무하고는 무슨 인연인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그 뽕나무에 대해선 내가 너무 잘 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우리 마을은 누에를 키웠기에 뽕나무뿐만 아니라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되고 또 나방이 되는 전 과정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번데기를 먹지 않는다. 어쨌든 그런 누에가 먹는 건 오로지 뽕잎이다. 학교 갔다 오면 뽕잎을 누에들 위에 이불처럼 덮어주면 단시간에 먹어치운다. 그 뽕잎 갉아 먹는 소리는 소낙비 내리는 소리와 같았는데 나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누에가 한꺼번에 뽕잎을 갉아먹기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해서 자꾸 뽕나무와 엮이는 건지 모르겠다. 원래 누에들에게 줄 뽕나무는 가지채 다 베어낸다. 다음 해 새 가지가 나오면 또 베어서 주기 때문에 고목으로 자랄 틈이 없다. 그러나 우리 집 뒷란의 뽕나무는 고사 직전의 뽕나무였다.
물론 그 뽕나무는 너무 오래되어서인지 밑동은 시커멓게 죽은 나무였는데 그래도 가지가 나와 오디가 달렸었다. 내가 보기에도 간신히 가지를 밀어내어 오디 몇 개를 낳는 것 같았다. 그 오디가 달고 맛있어서 오디 열릴 때쯤이면 뒤란의 뽕나무를 찾았었다. 그 뽕나무와 감나무 두 그루는 그야말로 우리 집 밥 냄새를 직통으로 맡은 나무들이다. 그 나무들은 바로 우리 집 지붕과 거의 맞닿아 있었고 아름드리 큰 나무였다. 땅에 닿을 듯한 감나무 가지 하나는 내가 거기 올라가 놀 정도로 굵기가 대단했다. 물론 그때의 어린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나 큰 나무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고 보니 마을의 집집마다 마당이나 뒤란에 큰 나무들이 있었고 가지가 지붕을 덮을 정도였지만 베어내지 않았는데 그것도 밥냄새를 맡은 나무들이어서 그랬을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이던 우리 집 뒤란의 시커먼 뽕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그렇게 늙어가게 둔 것도 역시 밥냄새를 맡고 자란 나무라 그냥 둔 것이었을까? 갑자기 궁금하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물어보고 싶다. 웅장한 고목은 사람들을 숙연케 한다. 잘못 심어진 나무라면 그런 고목이 되기 전에 베라는 뜻으로 텃밭에 뽕나무를 베라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늘 높이 자란 뽕나무를 베어내기로 했다. 일반 톱으론 되지 않아 전기톱을 빌려서 베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 못 베고 있다. 너무나 굵어져 버린 밑동을 보니 정말 영혼이 깃든 것 같아 차마 베어낼 수가 없다. 그래도 밥냄새 더 맡기 전에 베어내야 할 나무라는 의견이 많고 위치적으로도 마땅찮아 베긴 베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면서도 아프지. 미안해. 하고 중얼거리는 나인데 밥냄새를 6년이나 맡은 나무를 베려니 내 마음이 참 그렇다. 아주머니가 큰 나무는 사람과 같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 그렇게 인식될 만큼 자라기 전에 이 뽕나무는 베어내고 위치를 잘 잡아 밥냄새 맡을 나무 한 그루를 다시 심어야겠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